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AS 센터에 연락을 해서 수리기사들을 집으로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남의 집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저희는 방문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리기사들은 가전제품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데도 근로 환경은 그대로인데다가 또 실적 압박이 보통이 아니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구 방문 노동자, 가정 방문 노동자, 이 방문 노동자의 근무 환경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곁에 지금 이 방문 노동자들 대략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 집에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는데 인구 대충 따지면은 그래도 한 몇백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몇백만 명, 예. 비슷합니다. 예. 아주 비슷하게 가셨는데요. 예. 따져보면 지금 우리 곁에는 한 140만 명 정도의 이 방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 전체 취업자의 한 5% 이상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로 환경을 따져보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가전제품 등을 설치하고 이 수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미 설치된 냉장고에 수평을 맞추거나 또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한 명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냉장고 무게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그냥 혼자 냉장고 밑에 뭐 들어갔다고 쑥쑥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0kg 가까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100kg 넘고요. 그렇죠. 또 뭐 세탁기 한 150kg 못 듭니다 이거. 네. 성인 2명, 3명이 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혼자 와서 하고 물론 뭐 숙달된 기술이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시간이 넉넉하냐? 넉넉하게 뭐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 일정에 쫓기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방문하시는 분들 한 번에 수리를 완료하는 초도 수리율, 최종 완료를 하는 처리 능력 이런 게 곧바로 돈, 월급과 또 진급에 반영이 돼서 현장 당연히 쪼이고 내몰리고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가전제품들의 크기는 갈수록 커지고 또 기능도 복잡해졌거든요. 여전히 1인 배정으로 가는 건가요? 당연히 2인 1조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일부 회사는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어. 사람 없다. 예. 예, 저희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사람 맞습니다. 없다. 예, 참 답답한데 자, 그래서 제품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다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리해서 하다 보면 사람 없다라고 밀어붙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사람 없다가 능사가 아닙니다. 자, 지난 9월에도 한 수리기사가 아파트에서 혼자 100kg이 넘는 세탁기를 옮기다가 감전이 돼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다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줄 수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다 보니까 지난 2019년 방문 노동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이 사고성 재해를 당해도 25%는 그냥 참는다라고 좀 씁쓸하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가구 방문 노동자, 가정 방문 노동자들 141만 명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부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 방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조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74.2%, 회사로부터의 비율 65%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이 가구 방문 노동자들이 부당 대우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예. 자, 우선 회사로부터 겪는 부당 대우의 유형을 좀 보면요. 고객의 명백한 잘못을 기사에게 전가를 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천둥이 내리고 비가 정말 장대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리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을 강요하거나 위험한 장소 상관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예. 하라 그렇게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이런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단 뭐 방문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자, 부당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주로 겪는 부당 대우, 아까 70%가 넘는 수준으로 상당한 수치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괴롭힘 목적의 이 늦은 전화와 밤늦은 시간에 혹시 어제 그거 했어?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밤늦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걸 요구를 하는 자, 이런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순서로 좀 있었고요. 자, 응답자의 25.9%는 신체적인 폭력, 21세기에 이게 웬 말입니까? 21.1%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겪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방문 노동자들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무관하게 양쪽, 회사 그리고 고객, 양쪽으로부터 보편적인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자, 응답자의 41%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해서 심각하죠. 이들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보호 정책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가구 방문 노동자들 이런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문제는 이 가정방문 노동자 대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 분류가 돼서 이분들은 이 법적인 보호를 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 범위에는 방문 점검원과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 노동자가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전보건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어서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을 할 경우에는 세 번째부터는 이제 너무 많이 받아갔다. 횟수별로 급여를 감액하기로 한 겁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1획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수급 자격 인정과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기존의 일주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이 됩니다. 왜 갑자기 수급 횟수에 따라서 이 실업급여에 차이를 두기로 한 건가요? 실업급여 받으실 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쉬자, 휴가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라고 실업급여를 주는 건데 구직 활동 안 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수입 활동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신고하는 이런 행태, 그걸 좀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부가 지난 5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좀 따져봤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따져봤던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12만 1,849건에 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곧바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을 한 후에 일부러 해고당한 다음에 또 이렇게 타내는 그런 수법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서 실업급여 받는 악용 사례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실업급여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정적인 사례를 계속 예로 들면서 마치 그분들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실업급여 필요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많거든요. 사회 안전망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당연히 나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계약직,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으로 단기 일자리로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기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보호장치는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들의 노동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도 함께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